나는 평생 차트만을 봐온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샌드 주식TV의 김샌드입니다. 모베이스 전자, 먼저 양해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다산네트웍스 3편이 올라갈 차례인데 제가 다른 영상을 지금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왜냐면 다산네트웍스 3편이 제 그 다음 준비하고 있는 5G 종목 10개 기업의 총정리편과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다산네트웍스 3편은 제작하지 않고 대신 이번 섹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다산네트웍스 3편에 제작하려고 했었던 5G 종목의 총정리 영상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5G 종목들을 서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좀 매수 매도를 하는데 참고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피하자 영상 2개를 시청하신 다음에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은 모베이스 전자와 텔콘 RF 제약 두 가지를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항상 건너뛰기나 스킵 빨리 감기는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종목은 없습니다. 올라갈 만한 이슈와 미래의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면 분명히 그에 맞는 주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 충분히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이 회사는 매출도 늘 가능성도 없고 진짜 단점만 있어. 그러면 그 종목은 그에 맞는 주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서 이슈나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고평가되기도 하고 저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종목은 없다라는 말은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분석 영상을 올리는 종목들은요, 관리 종목 편입 가능성이나 상장 폐지 가능성을 이미 검토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느 정도 본인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고 상승의 여지가 있는 종목 또는 있을 만한 종목을 제가 올립니다. 이번에 올릴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이전까지 올린 영상은요, 그러한 종목을 분석한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올리는 영상들을 보면 항상 적정 주가를 현재 주가보다 낮게 잡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사실 이 분석 영상 올리는 영상 중에서도 영상을 제작하면서 제가 매수를 해버리는 종목도 있습니다. 왜냐면 분석하다 보니까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들께 왜 보수적인 가격을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좋습니다 매수하세요 이랬는데 매수했는데 다음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면 여러분들의 원상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 영상에 올리는 적정 주가는 이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가격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물론 한 종목을 매수할 때 이렇게 30% 매수하겠다 하면 이렇게 몰빵을 하진 않고요. 처음에 1000만원 중에 한 300만원 정도는 이 종목에 쓰고 싶다 하면 처음에 한 70만원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고 좀 올라가면 70만원의 수익이면 괜찮고요. 또 떨어지면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서 접근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주식의 가격이면 좀 소액이라도 넣어서 분할 매수하면서 천천히 내려오다가 적정 주가 부근까지 이렇게 쭉 내려온다면 물론 거기에 맞게 투자를 크게 하겠죠.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800개 정도의 종목이 있기 때문에요, 굳이 되게 위험하고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안 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지만 좀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좀 편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불안하게 매매를 굳이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 영상을 올리는 종목들은 충분히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제가 적정 주가를 좀 낮게 잡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 이 기업이 괜찮으면 조금씩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력이 있지만 너무 또 높이 올라가서 매수했다가 좀 떨어지면 이제 상승이 끝이 아닌가 라고 불안할 만한 종목들은 제가 이미 필터링을 했습니다. 사실 저점 대비해서 7배, 8배, 10배 이상 오르면 여러분들 좀 떨어지면 불안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필터링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벽한 종목은 없다 1편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종목은 없다는 말은요, 완벽히 좋은 종목도 완벽하게 나쁜 종목도 없습니다.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모베이스 전자는 윤석열 총장님의 테마주입니다. 두 번째, 수소연료 전지차 테마주인데요. 사실 수소연료 전지차 테마주로 왜 분류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회사의 정만 보셔도 수소연료 쪽을 뭐 개발하고 이런 건 없거든요. 네이버 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적었고요. 사실 윤석열 총장님 테마주고, 이 회사는 뭐 자동차 부품이나 무선 충전기 등등 뭐 금형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사실 차트는 매수할 땐 쓰지 않고 보통 매도할 때 좀 보는 편인데, 보면 일봉 차트입니다. 최저가 1,100원 정도였고요. 바닥권이 아닌 이 최저가에서는 한 현재가가 60%, 한 50% 정도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2015년부터 계속 하락했고 하락을 멈추고 이제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상승을 하는 차트입니다. 그러면 이 2,000원 부분을 뚫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매수할 만한 차트인 것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매수는 차트로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차트 보시면 이렇게 최저가에서 올라와서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현재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보시면요, 2017년부터 올해 20년 1분기까지 제가 들고 왔습니다. 영업이익은 2017년에 큰 적자였다가 2019년까지 영업이익이 증가하다가 20년 1분기에 다시 적자입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적자 금액이 좀 큰 편이에요. 순이익은 계속 적자입니다. 그냥 물론 순이익 금액이 작아지고 있다는 하지만 그냥 계속 적자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기업은 별로 매수하진 않습니다. 물론 순이익이 계속 적자다가 흑자로 턴어라운드 돼서 이게 커지는 기업도 있지만,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요. 이런 기업들은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100억 기준으로 판관비랑 매출 원가를 얼마 쓴지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억을 매출, 그러니까 100억을 팔면 얼마의 원가가 쓰이고, 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쓰이는 판매 관리비가 얼마인지 볼게요. 2017년에는 매출 원가 95억, 판관비 7.1억을 썼습니다. 쉽게 말해 매출 100억을 냈는데 매출 원가랑 판관비로 102억이 나갔어요. 쉽게 말해 판 거보다 나간 돈이 더 많아요. 2018년에는 99.6억, 그러니까 100억을 팔면 4천만 원의 수익은 얻었다는 거죠. 그 다음 2019년에는 약 9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그럼 올해 20년 1분기에는 101억입니다. 쉽게 말해 20년 1분기에는 100억을 팔았는데 쓴 돈이 101억이다. 더 많이 썼다는 거죠. 어떤가요? 이익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쉽게 말해 거의 1% 채 안 되죠. 평균 따지면. 이거는 회사가 참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쓰고 있는 거죠. 좀 신기한 회사입니다. 공시 체크해 볼게요. 이 회사의 자본 총계는 1,563억입니다. 기억하세요. 가지고 있는 자본이 1,500억 정도 된다. 보시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시면 2018년 대비해서 19년에 뻥 하고 올랐습니다.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를 발행했겠죠. 그 다음 20년 1분기 보고서를 보니까요, 현금성 자산이 쭉 하고 줄었어요. 어디다 썼는지 봤더니 차입금을 갚는 데 썼습니다. 차입금이 한 200억 정도 감소했죠. 여기서 한 180억 감소했으니까 요 현금을 차입금을 갚는 데 썼다. 그럼 2019년에 전환사채 왜 발행했죠? 돈 갚으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형자산에 이렇게 증가는 없었어요.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매출 100억 기준으로 영업이익 0.9억을 잡았어요. 이 회사가 장사를 잘했을 때를 기준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은 이것도 안 나옵니다. 100억을 팔면 9천만 원 정도 법니다. 그러면 7천억 기준하면 63억 정도를 버는 거예요. 이 회사 매출이 한 7천억 대니까요. 7천억 기준으로 63억을 번다. 그러면 벌어서 이자를 얼마를 낼까요? 보시면 2017년도에는 마이너스 142억의 영업 적자였는데 이자를 85억을 냈습니다. 그 다음 2018년에 16억을 벌었는데 이자로 114억을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적자죠. 2019년에 108억 벌었는데 이자 125억 나갑니다. 이거는요, 여기 포함된 게 아니에요. 이자를 영업이익에 넣은 게 아닙니다. 20년 1분기에 마이너스 18억 적자가 났는데 이자로 19억 3천만 원을 더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버는 돈도 없는데 이자는 계속 나간다. 또는 돈을 벌었는데 그거보다 이자 더 낸다. 참 골 때린 회사입니다. 연결 대상 회사의 변동 내용입니다. 신규로 설립한 회사가 있는데요. DSY 제1차, 도봉 제1차, SY 제2차 이런 회사입니다. 못 들어보신 분들도 진짜 많을 거예요. 이 매출 채권 유동화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인데요. 쉽게 말할게요. 100억을 판매하잖아요. 다른 회사한테. 그러면 이 돈을 바로 받진 않죠. 회사는 항상 돈을 뭐 일정 금액이나 일정 기간이 지나서 받습니다. 근데 받기로 하는데 이게 각서를 쓰죠. 뭐 매출 채권이랑 각서를 받아서 돈 나중에 갚아라. 우리가 이렇게 물건 줬으니까 물건 값은 좀 이따 받을게. 이렇게 채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매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겁니다. 쉽게 말해 이 SY 제2차, DSY 제1차, 도봉 제1차 하는 일이 지금 모베이스 전자가 받을 매출 채권이 예를 들어 뭐 500억인데 이거를 뭐 담보로 돈을 빌리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 제공할 수 있는 뭐 유형자산 담보를 떠나서 뭐 매출 채권까지 담보로 해서 이렇게 돈을 막 빌리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망하려고 그런지 뭐 돈이 필요해서 그런지 뭐 다른 데 큰 투자를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돈을 한참 땡기고 있습니다. 전환가액 공시입니다. 보시면 조정후 전환가액이 1615원입니다. 그리고 조정후 전환 가능 주식수는 1238만 3900주. 쉽게 말해서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2020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10월에 1238만 주의 매도가 가능한 대기 물량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매도 가능 대기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총 주식수의 24%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유동 주식수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주식이 발행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 주가가 올라가는데 부담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어마한 양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 기사 보시면요, 뭐 노조 소원 공장서 파업 출정 시, 그 다음 대주주 직원 매각 작업 논란의 철회 등등 이 안 좋은 이슈가 너무 많아요. 참 시끄럽죠 좀. 그래서 이게 테마주든 뭐 어떻든 이 회사가 싸든 매수한 건 좋은데 좀 불협화음이 많은 종목이니까요.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시고, 사실 저 같으면 매수하라고 추천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뭐 기업도 많고 한데 굳이 이런 종목을 매수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요 1,400원입니다. 이 1,400원은 2020년에 코땡땡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회사의 매출이 저조하지만 뭐 작년만큼 또 하반기에 실적이 나왔을 경우에 이 정도 가격을 매겼습니다. 현재 주가는 1680원으로 1.2배 정도 상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회사를 매수하고 싶으시면요, 저는 큰 금액을 매수한 거는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럼 뭐 바닥권 대비해서 많이 올라인 종목도 아니고, 그래서 매수할 만큼 메리트는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죠. 뭐 차트를 봐도 좀 바닥권을 뚫고 올라가는 스타일인데, 그런데 뭐 테마주로 보면 차라리 뭐 서현이나 덕성을 매수한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 저평가되어 있고 적정 주가보다 뭐 많이 안 올라와 있고 이런 종목을 매수할 거면 차라리 뭐 일진파워 같은 종목을 매수한 게 낫지 않을까요? 뭐 퍼도 낮고 적정 주가 대비해서 확실히 싸고 해서 차라리 이런 회사보다는 뭐 일진파워 같은 회사 또는 뭐 테마주 보면 서현 덕성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정말 막 4배, 5배 올라갈 수도 있어요. 주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이왕이면 뭐 1800개 종목 중에 하나 고르는데
근데 이왕이면 조금은 더 안정성 있고, 조금은 그래도 회사 상태가 뭐 완벽할 수는 없죠. 재무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기업이 낫지 않나 싶어요. 이 수소연료 전지사 테마주로 보는 거 완전 X고요. 차라리 뭐 다른 뭐 효성중공업이나 다른 회사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매수를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에서는요 텔콘 RF 제약 분석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는 뭐 매수할 만한 종목들을 분석을 계속 해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래도 이런 종목은 좀 매수하는 게 위험하지 않나, 그리고 이왕이면 다른 기업이 낫지 않나, 이런 걸 분석해드리고요. 이 2편 텔콘 RF 제약은요 모베이스 전자보다 30배는 더 골 때립니다.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